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이런 불안한 감정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필요한 걱정을 멈추고 더 평온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불안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의 시선, 완벽주의에 비교하는 습관 등이 불안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부정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불안이 나에게 주는 신호는 무엇인지, 불안을 인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을 구체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걱정은 더 큰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가장 나쁜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내 인생을 망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거나 결과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고민만 하면 감정은 더욱 증폭됩니다. 따라서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가 불안하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상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또한 운동, 명상, 심호흡 등의 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불안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 때문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걱정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현재이며 미래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유한하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하루하루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미래에 집착하면 정작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하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의 사고방식도 유연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으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건강과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나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 삶의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으며 현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행동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와도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삶을 미루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며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기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위기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단련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세네카는 운명은 약한 자를 무너뜨리지만 강한 자를 단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한탄하지만 이는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순간에도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장애물을 한 번에 뛰어넘으려 하면 쉽게 지치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가 모이면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완수해 나가면 어느새 위기가 극복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지만 연료로 삼아 더 강하게 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네카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다독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며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려야 하며 특히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가야 하며 칭찬이나 비난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행동하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 쌓여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 루틴을 만들어 하루를 스스로 주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습관을 가지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내면의 힘도 점차 강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걱정이 많을 때는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걱정을 적어두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불필요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맞추려 애쓰기보다 나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사느라 정작 나의 행복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단단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과 걱정에서 벗어나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매일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원한다면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정신을 맑게 하는 디지털 디톡스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SNS나 뉴스 확인을 자제하면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면 더욱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책을 읽거나 직접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적인 피로가 줄어들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목적지 없이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지 않고 바람 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걷기 명상을 실천하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물건과 복잡한 생활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줄이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일정이 과도하게 빽빽한 생활을 피하고 하루 중 일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쉴 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내면의 여유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평온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리거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시선이 달라지고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순간이나 좋은 날씨 속에서 산책한 일상적인 순간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을 줄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내에서도 식물을 키우거나 자연 소리를 들으며 생활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바다나 산 공원과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삶이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걷기, 명상을 실천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불안을 줄이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과 가까이 하며 삶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더욱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행을 줄이려면 기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망의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되니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대하는 대신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하는 순간 실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니 필요한 것은 직접 표현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 내 기분이 상대의 행동에 따라 변한다면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힘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무례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되니 내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해야 하니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이 감정이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 가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맥을 쌓기보다 진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니 많은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진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두 명의 관계가 훨씬 더 가치 있니 스토아 철학자들은 친구는 수가 아니라 질이라고 말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피로감만 남길 뿐입니다.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니 소중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니 사람들은 보통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걸러내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네카는 모든 사람을 돕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조언했으니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이게 내게도 의미 있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이용당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행해지니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남을 부러워할 일이 줄어들 것이니 SNS 속 남들의 삶을 보며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남들이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오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관계를 줄이는 것에서 더 크게 오니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걱정했던 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불안이 괜한 기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고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안은 대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대비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